선처를 요구했다는 아버지나 강아지 놀이를 했다라고 말하는 어머니나 이해가 안 되는 건 매한 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어머니의 이중적인 모습도 오늘 드러났습니다. 아이가 학대를 견디다 못해 정말로 그 4층 옥상에서 지붕을 아슬아슬하게 넘어가서 탈출을 했는데도 이 어머니는 태연하게 맘카페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아이가 집을 나갔는데도 엄마는 이런 글을 올린 겁니다. 자, 이 글 말고 사진부터 보여주세요. 자, 이게 친모로 추정되는 분이 맘카페에 올린 사진과 글입니다. 오리털 패딩 2벌 팔아요 라며 교환하자라고 옷 사진을 올립니다. 2벌 연년생 아기들이 입었어요. 패딩 점퍼, 노랑이는 110 정도, 빨강이는 120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세컨 패딩으로 입으시면 될 것 같아요. 오시는 발걸음과 교환할게용. 흐흐흐. 이 글, 이재명 기자. 네. 아이가 학대를 견디다 못해서 탈출하고 나서 올린 건 맞습니까? 맞습니다. 지난달 29일 아이가 목숨을 건 탈출을 했죠. 근데 저 맘카페에 저 글이 올라온 건 이달 1일입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사라지고 사흘이 지나서 올린 거다. 그렇게 지금 추정되고 있는데, 진짜 맘카페에 그 이전과 한 60건 정도의 글을 올린 걸로 지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60건 중에는 지금 첫 딸이 이제 지금 현재 살고 있는 남편과 낳은 딸이 아니고 나머지 세 딸이 또 있는데 둘째, 셋째, 넷째는 현재 이제 살고 있는 의붓 아버지 사이에 낳은 딸들인데 주로 60건들 중에 대부분이 첫째 아이는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둘째, 셋째, 넷째와 그 첫째 아이가 목줄로 묶여 있던 그 베란다에서 비눗방울 놀이를 하는 사진 등등이 올려져 있더라고요. 근데 진짜 굉장히 가슴 아팠던 건 첫째 아이가 언급된 게 딱 하나 있는데 그게 아까 전에 보려고 했던 지난 2월 달에 올린 글입니다. 흘려주세요. 거기에 보면 제목이 나를 칭찬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첫째를 용서한 것을 칭찬해요 라고 본인이 글을 올립니다. 그 글에 보면 첫째의 세 가지가 아주 큰 잘못을 했다. 그래서 피해자는 바로 아빠와 엄마, 동생 2명 그것 때문에 너무 화가 나서 말도 안 하고 냉전 상태로 지냈는데 오늘 둘째, 셋째가 언니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해서 첫째를 용서해 줬다 이런 글을 올립니다. 이 글을 보면 두 가지가 놀라운데 첫 번째 제가 놀라운 건 첫째가 어떤 잘못했는지 모르지만 그 피해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피해자가 아빠, 엄마 그리고 동생 2명이다. 그러니까 굉장히 첫째와 나머지 가족들을 분리하고 있다는 그런 정신 어떤 상태를 좀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그런 글이 아닌가 싶고 이 글의 요지도 사실 첫째를 용서한 게 둘째, 셋째가 용서해 달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살고 있는 남편과 해서 낳은 딸과 그리고 그 전에 낳은 딸을 굉장히 분리하고 있구나 이런 점을 분명히 이 글에서 볼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지금 알려진 거는 첫째 딸은 10대 후반에 미혼모로 낳은 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딸들은 이제 지금 사는 남편과 낳아서 나중에 그 의탁가 가정에 맡겼다가 다시 데려오는데 글쎄요 이제 지금 뭐 의붓 아버지가 선처해달라 이런 얘기들 그리고 엄마가 그냥 강아지 놀이를 했을 뿐이다 목줄 매달아 놓은 게 이런 얘기를 굉장히 공분하는데 한편으로는 이 맘카페 글을 통해서 이 엄마가 굉장히 지금 뭐 정신질환이 있다는 얘기도 있고, 그다음 올해 2월 달에 막내를 낳기 위해서 어떤 그 약을 복용을 중단하면서 오히려, 더 심해졌다 상태가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떤 게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사실 전 굉장히 분노하면서 한편으로는 굉장히 불쌍하다 이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유태영 시장님, 예쁘잖아요, 딸아이 지금. 저도 아주 어린 아들 키우는데, 어디 갔다가, 어린이집이나 어디 갔다가, 분명히 이 시간에는 4시면 와야 되는데, 애가 안 와요. 10분, 20분, 30분만 돼도 내 일상이 손에 안 잡혀요. 제가 취재하고 있다가도 취재 현장에서도 손이 안 잡히고 방송하고 있다가도 방송이 손이 안 잡혀요. 그게 당연한 부모의 마음인데 패딩 교환하자고 글을 올린 거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저 사람은 이제 이중적 자아를 만들어 놓은 거겠죠. 남들한테 보일 때는 멀쩡하고 화목하고 자녀들하고도 이렇게 잘 지낸다. 뭐 그 옥상에서 거품놀이 하는 거 옆집 사람들이 보고 저 집 되게 화목한 집안이구나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첫째에 대해 가지고
너만 없으면 또 정상적인 가정이 될 수 있었을 텐데라는 식의 감정적 투영을 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 같고요. 저분들은 뭐라고 말도 하기 싫고 지난주 이 시간에도 제가 좀 제도적인 이야기 한 것 같은데 코로나19로 인한 이제 교육기관의 이제 온라인 수업 때는 이 문제도 좀 심각한 문제긴 해요. 왜냐면은 평소에 이랬을 때는 아이가 학교 가면 탈출구가 되지 않습니까? 부모 입장에서도 미운 자식인데 안 보이면 신경 안 쓰다가 오면 구박하는 시간이 길잖아요. 근데 서로 미워하고 구박하면은 같이 있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더 미워지고 더 학대하고 그런 악순환이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뭐 저희 동네에서도 이야기 들어보니까 저희도 이제 애 유치원을 일주일에 한 번씩 보내고 있는데 보육기관에서 뭐 전수조사를 한다. 안 나오고 있는 애들이 그렇군요. 잘 지내고 있는지 이런 학대가 없는지. 그렇죠. 그런 이제 전수조사를 한다고 해서 이제 일견 다행이다 싶기도 하고 그 전수조사라는 게 뭐 집에 와볼 수도 없는 거고 결국은 부모한테 물어보는 거거든요. 물론 그런 질문이라도 있으면은 조심하게 되겠지만은 뭔가 여기 코로나19가 계속 간다라고 금방 나아지지 않는다는 거를 생각해서 제도적인 모색을 좀 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아요. 태연한 맘카페 활동에 누리꾼들은 이렇게 그 글에 댓글을 달았습니다. 글만 보면 멀쩡해 보여서 더 소름 끼친다. 첫째 얘기는 한 번도 안 나온다. 마음 아프다. 친모가 올린 음식 사진에 이게 목구멍으로 넘어가다니 첫째는 먹지 못했겠죠. 라고 댓글을 달았는데 서재 부대원 예. 아이 키우십니까? 네, 저도 3살. 어떻게 보세요? 지금 뭐 자녀를 키우고 뭐 안 키우고 떠나서 인간이라면 진짜 놀랄 일이고 용서의 단계를 지났다. 개인적으로는 그 용서를 해도 되게 재발할 것 같고요. 이제는 어떻게 보면 법적으로도 친권 포기까지 좀 이렇게 뭐 법률적으로 잘 모르지만 해서 조금 이제는 확실히 좀 구분해서 분리시켜야 되는 단계인 것 같고 저도 맘카페 글하고 또 저 이제 친부모의 사진을 얼굴을 봤는데 정말 글이라든지 얼굴만 봤을 때 정말 우리 이웃인데요. 행동하는 거 보면 진짜 너무 이제 인간의 탈을 그 추악한 행동을 서슴지 않고 하는 것인데 지금 보면 이제 사실은 우리가 지난주에도 언론에서 한 이 부분을 2번 정도 다뤘었잖아요. 근데 저는 참 언론의 역할이라는 게 중요했던 게 사실 이것이 저희도 그랬지만 다른 이슈에 어떻게 묻혀버릴 수도 있지만 언론에서 이것을 배경을 계속 설명하고 하다 보니까 더 깊숙하게 더 정말 입에 담지 못할 행동까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그러면 이제는 왜 이 아이나 이 부모가 이렇게 했을 것인가에 대해서 정부라든지 아니면 그 담당자에서 어떻게 보면 부실하 책임져야 될 소지가 있는지 한번 좀 언론에서 좀 한번 그 취재도 한번 해보시고 더 나아가서 1년 뭐 3년 5년 지났을 때 이 가정 이 아이들이 또 어떻게 좀 사회에서 또 어떻게 보면 또 함께 또 잘 적응될 수 있을 것까지 조금 한번 책임감 있게 해주셨으면 하는 개인적 바람을 가집니다. 그렇군요. 변호문 변호사님, 네. 상습 학대랑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한 거죠? 잘 네, 되겠죠? 아마 뭐 워낙 범죄의 중대성을 감안했을 때 영장이 발부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아마 어느 정도 처벌은 면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앞서 이제 윤태호 시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 코로나 영향이 상당히 크거든요. 저도 집에서 10살 딸아이 하나 있고 배우자는 전업주부인데도 너무 힘들어요. 이제 매일 애를 봐야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를 가거나 유치원에 가고 하다면 어머님들도 시간이 있다 보니까 이게 가능한데 이것이 전부 다 이제 어머님들 영향을 넣고 특히나 전업주 같은 경우 혼자 다 보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어머님들도 우울증이나 스트레스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더라고요. 집사람들 주위에 얘기 들어보면은 이것이 상당히 심하기 때문에 사실 이 아동학대라는 것이 어떤 특별한 몇몇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어떤 엄마도 이런 상황에 몰릴 수 있다는 걸 인지를 하고 이제 어느 정도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한 시기가 분명히 된 거는 맞습니다. 예, 물론 이제 두 분의 말씀은 이 코로나 때문에 가속화되는 경향이 있다는 걸 설명해 주신 거고, 이 범죄는 뭐 일상적인 범죄가 아니라는 그렇죠. 그건 거죠. 분명하죠. 예. 정상적인 가족들도 그럼요. 약간 스트레스를 받는데 이런 사람들은 더 심해질 수 거예요. 있다.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두 분께서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